집 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. 부동산에 자주 안 가본 사람들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. 들어와서 집을 이렇게 저렇게 보고 계약을 할 때 마지막까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을 받는 순간인데요. 계약자 명의 누구로 하실 거예요? 당연히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적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를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취득세부터 보유세, 양도세, 건강보험료까지 단독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집 명의 어떻게 하실지 서로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서 결정하세요. 먼저 금액도 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취득세입니다. 취득세는 단독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차이가 없어요. 왜냐면 집 한 채에 부과되는 세금을 그 지분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세금은 똑같습니다. 취득세는 같지만 취득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게 바로 증여세인데요. 만약에 남편 혼자 번 돈으로 집을 취득한다?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해요.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라면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든요. 그러니까 6억, 즉 12억까지는 5대5 공동명의를 해도 증여세가 나올 리는 없어요. 그런데 12억이 아니라 20억, 30억 아파트를 사는데 배우자는 전업주부였어요. 이런 경우는 5대5 공동명의 취득을 했을 때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회계사님 저는 전업주부인데 6억 넘게 지분 취득했는데 조사 안 나오던데요?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그 부분은 우선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하고 나서 언제까지 일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도 있고 아직 조사가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. 지난주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는데 21년도 취득분이었습니다. 21년도에 취득한 집을 5년이 다 된 지금 시점에서 조사가 나왔거든요.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. 처음에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부부 공동명의는 꼭 5대5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6대4도 할 수 있고 7대3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우자의 자금 출처를 잘 확인해 보시고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취득 지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세요. 다음은 보유세입니다.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재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명의 구성에 상관없이 집값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. 하지만 종부세는 다른데요. 종부세는 1인당 공제금액이 있습니다. 인당 9억이거든요. 부부라도 저 9억, 배우자 9억 이렇게 공제가 돼요. 그러니까 합치면 18억, 공시가격 18억까지는 공동명의로 집을 산 경우에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. 공시가격이 18억이라는 말은 공시가격은 시가의 지금 69% 정도 선이거든요. 시세로 치면 25억에서 30억 정도 돼요. 그 정도의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종부세는 안 나옵니다. 그런데 단독명의는 달라요. 아까 인당 공제액이 9억이라고 했잖아요. 1세대 1주택이고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3억을 더해줍니다. 즉 9억 플러스 3억. 그래서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. 반대로 얘기하면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옵니다.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8억까지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단독명의는 12억만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와요.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죠.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서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나도 이게 유리하니까 내 집 지금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바꿔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을 취득하신 지 오래됐고 소유자가 고령이라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일 때 종부세에서는 세액 공제 해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예요. 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공동명의는 안 해주거든요. 단독명의일 때만 해줘요. 집을 취득한 지 오래되셨고 소유자가 고령자시면 오히려 종부세만 봐서는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단독명의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절세액과 내가 명의를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, 증여세를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. 정리하면 집주인이 고령이고 장기 보유한 집이 아니라면 부부 모두 젊고 집값이 어느 정도 있는 집이라면 종부세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. 다음은 양도세입니다. 공동명의가 가장 파워풀한 효과를 발생하는 건 바로 양도세예요. 양도세는 누진세 구조거든요. 차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. 이거를 한 명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하면 이 차액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나눠줘요. 각각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.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 절세 효과도 커지고요. 제가 양도세 계산할 때 보면 좀 차익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2천, 3천 이 정도 차이 나요. 처음에 집을 살 때 단독 명의로 하는지 공동 명의로 하는지만으로도
2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양도세를 봐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겁니다. 물론 1세대 1주택이고 내가 비과세 요건을 채운다면 내가 팔았을 때 집값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.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절세 요건 없는 거죠. 하지만 비과세를 못 받고 일반과세 되거나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. 그리고 집을 사서 세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.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. 월세를 주는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.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. 연 2천만 원 언더라고 하면 15.4% 분리과세로 끝납니다. 연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66만 원이거든요. 단독명의라면 월 166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랑 합산되세요.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져서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공동명의는 2천만 원, 2천만 원 각각 보거든요. 합치면 4천만 원이잖아요. 월 333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. 월 333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. 마지막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. 내가 외벌인데 집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아내가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 폭탄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세요. 실제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몇십만 원씩 나오거든요. 우려가 터무니없는 걱정은 아니신 거죠. 그런데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한다고 반드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여기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.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배우자의 연소득 금액이 1,000만 원이 넘지 않고 배우자 몫의 지분 공시가격이 9억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. 배우자 몫의 지분이 9억이라는 말은 50%를 감안하면 9억, 18억이잖아요. 말씀드렸지만 시가로 치면 25억에서 30억 사이 기준이거든요. 그 정도 고가주택이 아니면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. 혹시라도 그 기준을 넘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다시 직장가입자로 돌아가시면 돼요. 월급이 낮아도 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4대 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시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마지막으로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.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결혼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써요.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. 예비 신랑 신부니까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을 거잖아요. 그럼 특수관계가 없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집을 계약하는데 한 명 이름으로 계약하면 오히려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. 왜냐면 특수관계가 아직 아니니까.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한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양측에서 각각 부담을 한다면 명의도 공동명의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. 전세나 월세, 임대차 계약도 공동명의 가능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한테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. 정리하겠습니다. 부동산 계약할 때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. 우선 취득세, 재산세는 관계없다. 단독명의, 공동명의 똑같습니다. 집을 팔 때 양도세, 공동명의가 유리하시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, 그것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. 마지막 건강보험료는 웬만하면 상관없지만 집값이 25억이 넘어가고 외벌이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총괄적으로 다 살펴보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세요. 그러니까 고민되시면 그냥 공동명의로 하세요. 명의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거든요. 왜냐면 명의를 바꿀 때 취득세랑 증여세를 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약하시기 전, 늦어도 잔금하시기 전에는 잘 고민하셔서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명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만으로도 파워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. 내 집값과 부부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정답은 반드시 존재하니까 영상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집을 계약했는데 자금 출처가 고민되시거나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 모르겠다. 혹은 다른 부동산 거래, 부동산 세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필 참고하셔서 상담 예약해주세요. 이상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